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울시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똑같은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보행 환경 개선이 시급한 어떤 지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이제 어떤 도시를 계획하는 그러한 관리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금 조사 지점에서 유동인구를 막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행 환경이 개선이 시급한 지역, 뭔가 폭이 좁다거나 뭔가 장애물이 되게 많아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지역들, 그러한 지점들을 좀 찾아내보고 그러한 찾아낸 지점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복지 차원에서 뭔가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저희가 보행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지도에 이제 마커로 찍어서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두 가지 데이터 이외에 또 다른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유동인구 상세 로그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서울시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해준 그러한 데이터인데요. 이 유동인구 상세 로그 데이터는 이제 어떤 조사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 조사 지점별로 어떤 지나가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그러한 조사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 지점에 대한 정보, 조사 지점 코드와 언제, 조사 요일과 시간대, 무슨 요일날 무슨 시간대에 조사했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인터뷰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살고 계신 분인지, 그리고 여기에 왜 왔는지, 통행의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직업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는 보행 환경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행 환경이라고 하는 정보를 활용을 할 겁니다. 보행 환경은 이 사람한테 인터뷰할 때 여기 걸어다니기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매우 불만족부터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이제 5가지의 지표로 나눠서 사람들이 걸어다녔을 때 느꼈던 그러한 점을 이렇게 점수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터뷰한 정보를 여기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보행 환경이라고 하는 이 컬럼의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매우 불만족한 보행 환경을 되게 불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점들을 이제 뭔가 보행 환경 개선이 이제 시급한 지점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행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들을 좀 찾아보고 시각화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구별로, 아까는 조사 지점별로 뭔가 보행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점을 찾았다면 이번에는 그냥 구별로 그걸 통계를 내서 어떤 구가 상대적으로 보행 환경 점수가 높고 상대적으로 어떤 구가 보행 환경이 낙후되어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구별로 한번 통계를 내서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나온 분석 결과를 이제 지도 시각화를 통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계속해서 서울시 유동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실습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좀 새로운 분석을 좀 더 진행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보행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보행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과 그 각각의 구별로 보행 환경 점수를 시각화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행 환경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 상세 로그 데이터에 있는데요. 유동인구 상세 로그 데이터를 일단 데이터를 읽어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로그 데이터에 pd.read 엑셀 파일로 읽어올 거고요. 여기에 데이터 디렉토리 밑에 서울시 유동인구 밑에 2번 유동인구 속성조사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지고 올 거고 얘도 다른 엑셀 파일과 마찬가지로 스킵 로우즈를 3줄을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각각의 조사 지점에서 어떤 날짜와 어떤 요일 시간대, 이 요일에 어떤 시간대 11시부터 2시 사이에 뭔가 조사 인터뷰를 한 거고요. 여자한테 인터뷰를 한 거고 그 여자의 나이대와 거주지, 통행 주목적,
그다음에 이 지역에 방문하는 횟수, 뭐 이런 것들이 쭉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나머지 것들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조사 지점 코드와 이 조사 지점 코드에 해당하는 보행 환경, 인터뷰한 정보죠. 예, 그래서 이 인터뷰한 이 보행 환경 정보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가지고 좀 탐색을 좀 간단하게 해봐야겠죠. 예, 총 2만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2만 개의 데이터가 있고 16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 대부분 넣을 값이 없는데 조사 시간대는 아예 다 비어 있고요. 거주지나 뭐 이런 것들은 넣을 값이 있는 애들이 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이 보행 환경과 이 조사 지점 코드는 넣을 값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행 환경 점수와 이 조사 지점 코드에 대해서 조금 더 각각 한번 탐색을 해보면 상세 로그에 이 조사 지점 코드, 그렇죠? 이 조사 지점 코드가 이제 한 지점에서만 여러 번 한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조사 지점별로 균등하게 인터뷰잉한 결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각각의 로우 하나하나가 실제 인터뷰한 정보가 되니까 이 밸류 카운트를 실행을 해보시면 이 각각의 조사 지점별로 몇 번씩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 즉 몇 번의 인터뷰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0번, 두 번째도 20번, 얘도 20번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데 이거를 다 20번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다 20번인지를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지금 결과로 나온 이 밸류 카운트의 결과로 나온 이 데이터에다가 밸류 카운트를 한번 더하게 되면 이 실제로 이 값들 지금은 조사 지점 코드가 인덱스의 라벨이고 20이라고 하는 게 값이잖아요. 그래서 20이라고 하는 값이 몇 번 나왔는지를 보면 20이라고 하는 값이 1000번 나온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2만 개의 데이터에 조사 지점 코드가 1000개가 있고 그 1000개의 지점별로 각각 20번의 인터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등하게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세 로그에는 아까 우리가 보행 환경이 있었죠. 보행 환경도 각각 어떤 값이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값이 있는지를 보면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5가지의 데이터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점수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얘를 점수화하기는 그냥 점수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점부터 5점까지의 보행 점수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환경 값으로 보행 점수 컬럼을 추가하면 되겠죠. 매우 불만족이 1점이고요. 매우 만족을 5점으로 해서 매핑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뭐 어떤 기존의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새로운 컬럼을 추가할 때 좀 2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함수를 생성해서 함수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definition 해서 보행 점수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만들어서 얘는 만족도라고 하는 값을 하나 주면 만약에 얘가 if 이 만족도가 매우 만족이다 이러면 5점을 리턴하고요. 만약에 만족도가 약간 만족이다 그러면 4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if else 문을 5개 만든 함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를 이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1대1로 각각을 매핑하는 경우에는 맵 함수를 쓰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상세 로그에 이 보행 환경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 컬럼이 선택이 되고요. 여기에 맵 함수를 적용하면 돼요. 맵 적용해서 사전 타입으로 어떤 값을 어떻게 매핑할 건지를 정리해 주는 거죠. 매핑이 이제 1대1 매핑이라 그래서 각각의 하나의 값을 새로운 값으로 치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매우 불만족이다 라면 1점, 약간 만족이다 라고 하면 2점, 보통이다 그러면 3점, 약간 만족이다 하면 4점, 매우 만족이다 라고 하면 5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을 시켜줄 수가 있을 겁니다. 매핑을 해주게 되고요. 여기 왜 넣을 값이 나왔지? 잠시만요.
약간 불만족. 약간 불만족.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요. 약간 불만족이면 2점이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각각의 값으로 할당이 되고, 이렇게 할당된 값을 새로운 컬럼으로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행 점수. 그러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상세 로그점 보행 점수의 value count 해보시면 이 값과 아까 보행 환경의 값이 같으면 되겠죠. 보통이 9,533개 똑같고요. 매우 약간 불만족이 4,744개 똑같고, 그 다음에 4번 약간 만족이 2,563개, 매우 불만족이 2,388개, 매우 만족이 772개. 똑같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행 점수로 잘 매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제 이 보행 점수로 컬럼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 보행 점수를 활용을 해서 보행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행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찾아주면 되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을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데, 뭐 어떤 사람은 매우 불만족이 비율이 높은 지점을 시급하다고 지정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먼저 개선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이거는 각각의 기준을 정하기 나름인데, 제가 정한 기준은 보행 환경 점수가 평균이죠. 평균적으로 보행 환경 점수가 2점 미만인 곳 중에, 그죠? 미만인 곳 중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이제 시급 지역이라고 제가 지정하겠습니다. 이건 저만의 이제 제가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지점별로 보행 환경 점수도 필요하고 유동 인구 수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각각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유동 인구를 구해볼까요? 지점별 유동 인구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최종 데이터에서 총 데이터에 피봇 테이블 하고요. 인덱스를 조사 지점 코드, 조사 지점별로 데이터를 쪼개서 유동 인구 수의 평균 민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조사 지점별로 유동 인구 수가 구해지죠. 그래서 이거를 지점별 유동 인구 이렇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점별 평균 보행 점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상세 로그에서, 그죠? 상세 로그에서 피봇 테이블 인덱스는 똑같이 조사 지점 코드가 될 거고요. values는 보행 점수가 될 거고요. 어그리게이트 펑션은 똑같이 평균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조사 지점별로 보행 점수의 평균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점별 보행 점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점별로 각각 유동인구와 보행 점수를 이제 각각 구해봤다면 이 두 개의 값을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데이터를 하나로 합치기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데이터에서 잠깐 봤듯이 이 데이터는 로우 인덱스가 지점 코드가 되죠. 조사 지점 코드가 되고 각각의 컬럼들이 유동인구와 보행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로우 인덱스가 같은 애들끼리 데이터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우 인덱스가 같은 애들끼리 데이터를 연결할 때에는 concat이라고 하는 함수를 저희가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우 인덱스가 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지점별 유동인구와 보행 점수를 리스트로 담아서 인자값으로 주고요. 대신에 컬럼으로 추가를 할 거니까 엑시스를 1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게 되면 이제 유동인구 수와 보행 점수가 각각 두 개의 각각의 컬럼으로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NaN 값이 있는 애들이 있죠. NaN 값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군데가 없으면 NaN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값들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얘를 총 1220개의 지점이 나왔는데 이거를 둘 중에 하나가 NaN 값이면 없애고 싶다. 결과에 포함을 안 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조인이라고 하는 인자에 이너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기본값이 아우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한 곳은 NaN 값으로 처리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이너라고 하게 되면 이제 둘 개 다 있는 경우에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너라고 머지를 하게 되면 이제 992개로 값이 줄어들고 NaN 값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별 통계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상위 10개의 지점, 상위 10개의 지점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상위 10개의 지점은 제가 선택한 기준, 보행 환경 점수가 2점 미만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집계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개선 시급 지역을 선택을 할 건데요. 여기에는 지점별 통계 데이터에서 여기서 지점별 통계 데이터에 보행 점수가 2점 미만인 것, 그죠? 이보다 작은 것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n smallest 그죠? n smallest 가장 작은 거 아니다 가장 많은 거죠. 유동인구가 많은 거. 저 중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거니까 n largest에서 총 10개를 뽑을 겁니다. 뭘 기준으로? 유동인구 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보행 점수는 2점 미만이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데이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구해진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지도에다가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선 시급 지역의 이제 지도의 시각화를 하려면 여기 조사 지점별로 뭔가 데이터가 필요하죠.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조사 지점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면 되겠죠. 추가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선 시급 지역에 우리가 조사 지점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조사 지점. 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랑 이 데이터를 합치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조사 지점 코드로 합쳐야 되는데 이쪽은 로우 인덱스가 조사 지점 코드고 이쪽은 컬럼 값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맞춰주면 되는데요. 뭐 둘 중에 얻은 걸로 맞춰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컨캣을 썼으니까 이번에는 머지를 해볼까요? 그러면 아니다. 컨캣을 똑같이 할게요. 그러려면 우리가 얘를 set index 해가지고 조사 지점 코드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이 조사 지점 코드가 로우 인덱스가 되죠. 이렇게 로우 인덱스가 된 거를 이 개선 시급 지역에 합치면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pd.concat 해서 이 개선 시급 지역에다가 리스트로 담아서 이 조사 지점을 set index 한 거를 같이 이렇게 뒤에 추가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xis를 1로 하고 조인을 inner 둘 중에 하나만 할 거니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10개의 조사 지점에 대해서 이 각각의 조사 지점에 해당하는 상세 정보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된 데이터를 개선 시급 지역으로 이렇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거의 데이터를 거의 다 만들어냈죠. 거의 다 데이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지도에다가 시각화하는 거는 이전에 했던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X좌표와 Y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위경도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관련된 코드를 지난주의 코드에서 조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코드에 이쪽 컨버트 함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컨버트 함수를 일단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컨버트 함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적용하는 구문도 여기 있었죠. 적용하는 구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측정 위치 대신에 개선 시급 지역으로만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위경도 정보가 이렇게 동일하게 추가가 되고요. 추가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도에다가 시각화하는 건 예전에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해볼까요? 맵을 가지고 와서 마커 클러스터로 할까요? 동일하니까. 네. 이렇게 맵 4번 이렇게 해서 맵을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다가 마커 클러스터를 맵 4로 이렇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할 때 우리는 이번엔 개선 시급 지역이죠. 데이터가. 그러니까 측정 위치 대신에 개선 시급 지역을 순회하면서 위경도 정보와 팝업 메시지를 이렇게 띄워주면 되겠습니다. 네, 마커 클러스터를 임포트를 안 했네요. 네. 플러그인에 마커 클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맵 4를 출력하면 이와 같이 개선 시급 지역이 10군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이와 같이 그 지점명이 나오게 되죠. 여기 지점명 대신에 우리가 뭔가 메시지에 아까 개선 시급 지역이니까 어떤 보행 환경 점수와 그 유동인구 데이터를 같이 보여주고 싶으면 그 팝업 메시지에 조사 지점 명만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우리가 메시지를 만들어서 추가하면 되겠죠. 네, 이 메시지에 조사 지점 명은 첫 번째고 HTML 포맷으로 줄바꿈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 인구 순우 첫 번째 값 그리고 줄바꿈하고 그 다음에 보행 점수 또 두 번째 인자로 해서 이렇게 값을 주고요. 점 포맷 한 다음에 각각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의 value의 조사 지점명, value의 유동 인구수, value의 보행 점수 이렇게 값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메시지를 이렇게 팝업의 첫 번째 인자로 넘겨줘서 맵부터 다시 생성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클릭해 보시면 조사 지점 명과 함께 유동인구와 보행 점수까지 같이 저희가 시각화를 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보행 환경 점수를 이제 구별로 저희가 집계를 해서 구별로 이제 지도로 시각화를 똑같이 이 컬러 플래스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점별 통계 데이터를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지점별 통계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구정보를 또 다시 추가해가지고 구별로 통계를 내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구별 정보를 여기 똑같이 한번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했었던 개선 시급 지역에다만 추가했었던 이 컨캣 있죠? 이 컨캣을 이렇게 동일하게 가지고 와서 여기에 지점별 통계에다가도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지점별 통계와 조사 지점이 동일하게 이렇게 되게. 그러면 이 지점별 각각의 지점에 해당해서 하는 이런 그 지점 정보들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구 코드별로 우리가 집계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집계를 하기 전에 우리가 구별로
집계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구명을 위에다가 우리가 호버링 했을 때 그 메시지를 주려면은 구명도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구명을 넣어줘야 되니까 넣어주면 더 좋으니까 구명도 저희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점별 통계에 pd. 머지 해서 구명 정보도 같이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점별 통계에 구 코드 값이 있었죠? 그 구 코드 값을 추가를 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이렇게 구명과 연도가 추가됐죠. 구 정보가 추가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구별로 통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피봇 테이블 인덱스는 구명으로 하고요. 다음에 어그리게이트 펑션은 평균값, 밸류즈는 보행 점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구별로 각각의 보행 점수가 구해지게 됩니다. 구별 보행 점수, 그렇죠? 네.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지도에다가 시각화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실습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조금만 수정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GeoJSON이 필요하니까 이 GeoJSON 관련된 코드를 이렇게 일단 갖고 올게요. 네, 일단은 맵을 먼저 생성을 해야 되죠. 맵 5번을 저희가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맵 5번을 일단 맵을 생성을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GeoJSON을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GeoJSON 파일을 읽어와서 geo 정보를 우리가 이 geo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GeoJSON을 추가할 게 아니라 코로플레스를 추가를 할 거니까 여기 맨 밑에 있는 이 코로플레스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죠.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얘를 맵 5번, 맵 5번 우리가 생성한 이 맵 5번에 저희가 추가를 할 겁니다. 추가를 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변경해야 될 게 geo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요. 이 데이터랑 컬럼즈만 또 여기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에 맞춰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네.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추가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 구별 보행 점수니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구명으로 데이터를 집계해야 되니까 얘 로우 인덱스를 컬럼으로 바꾼 다음에 넣어주면 되겠네요. 리셋 인덱스한 결과를 데이터로 넣어주게 되고 넣어주게 되면 구명이 이렇게 되죠. 리셋 인덱스하게 되면 이렇게 구명과 보행 점수 두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요. 이 구명과 보행 점수를 각각 여기 컬럼즈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구명과 보행 점수 이렇게 넣어주고 맵 5를 실행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보행 점수가 높은 곳이니까 보행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북쪽에 있는 구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보행 환경 점수가 높고 이런 강남 이쪽 안쪽 강남 쪽이는 좀 보행 환경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서울시 유동인구 통계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